중국으로 연수를 떠났던 우리 공무원들이 버스에서 추락해 사고를 당한 지 사흘째입니다. 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지금 흘러나오고 있는데 CCTV가 공개가 돼서 사고의 진실을 알 수 있는데 조그만 단초가 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야기인지 황승택 기자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황승택 기자. 네. 예. 자, 새로 나온 얘기 중심으로 정리를 다시 해주시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박지원 앵커가 얘기해 주신 것처럼 우리 공무원분들이 지금 중국으로 연수를 갔다 그 중에서 사고가 났는데요. 예, 지금 바로 저 장면이군요. 바로 사고 화면입니다. 총 6대의 버스 중에 5호 버스가 저렇게 가다가 지금 분명히 저 다리 난간을 받고 예. 다리 추락하는 모습이 보이는데요. 지금 저 운전자가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면 속도를 줄이든지 아니 그래서 안정적으로 저 도로 위를 주행을 했어야 되는데 저 도로가 있는 것을 모르는 것인 마냥 속도를 전혀 줄이지 못하면서 저렇게 빠른 속도로 난간을 받으면서 추락을 하고 말았습니다. 저것 때문에 중국인 운전사 1명을 포함해서 우리 한국인 소중한 공무원 10분이 사망을 했습니다. 예. 아유, 참 참담한 모습이 그대로 CCTV에 담겼는데 보니까 버스가 커브를 돌면서 사실은 속도를 줄여야 되거든요. 네. 근데 속도를 줄이지 않고 오면서 이제 스키드 마크라는 게 있었다고 하니까 결국에는 브레이크를 누군가 밟긴 밟았지만 뭔가가 문제가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상황인데 저걸로만 봐서는 진실이 뭔지 운전기사가 딴짓을 했는지 아니면 다른 행동을 했는지 브레이크가 듣질 않았는지 이런 것들을 알긴 좀 어렵지만 어쨌든 상당한 속도로 와서 난간을 들이받는 모습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우리 채널A의 김윤수 기자가 현장에 지금 나가 있습니다. 현장 상황이 어떤지 지금부터 전화로 연결해서 자세한 얘기를 들어보겠습니다. 김윤수 기자. 네, 저는 지금 중국 길림성 지안시에 마련된 한국인 사망자 빙수 앞에 나와 있습니다. 예, 지금 피해자 가족분들 도착했는지 그것부터 정리를 좀 해주시죠. 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중국 길림성 지안시 마시엔성촌에 위치한 장례식장입니다. 이곳에는 지난 1일 사고로 세상을 떠난 한국인 사망자 10명의 시신이 안치되어 있는데요. 오늘 오전에 사고 수습을 위해서 현장에 급파했던 정재근 행자부 차관과 신봉섭 함양총영사 등 우리 정부 측 관계자들이 도착했습니다. 유가족들은 참화적 오해를 터뜨렸는데요. 일부 유가족들은 내 가족을 살려내라고 소리치면서 울분을 토해내기도 했습니다. 조금 전에 한국에서 현재 늦게 도착한 나머지 유가족들도 장례식장에 도착을 했습니다. 장 차관 등은 잠시 뒤에 유가족들과 만나서 시신 운구 문제 등을 논의할 계획입니다. 현재 우리 정부 관계자들은 시신 운구나 사고 수습 문제는 중국 현지 법률 등을 검토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좀 더 걸릴 수도 있다고 밝혔습니다. 정부 관계자는 또 장춘의 병원에서 치료 중인 16명의 부상자들은 사고 병증에 따라서 치료 속도를 보면서 한국으로 최대한 빨리 이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자, 사고 현장도 가봤는지 궁금한데요. 어땠습니까? 네, 조금 전에 그 현장을 취재하고 왔는데요. 사고가 난 곳은 그 길림성 지안시에서 52km 정도 떨어진 그 중국어로 딴지시에라고 불리는 좁은 국도입니다. 그 사고가 났던 차량은 이미 다 치워진 상태였고요. 하지만 사고가 난 현장 부근에 흙이 많이 파여 있어서 당시에 처참했던 상황을 보여주고 있었습니다. 버스가 추락한 다리는 국도가 진행하는 방향에서 왼쪽으로 커브길이 급하게 나 있는 다리의 초입 부분이었습니다. 부서진 다리 위 난간 대신에 지금은 나무 난간을 임시로 만들어 놓고 있었는데요. 현재 사고가 났던 한 차선을 막고 나머지 한 차선으로만 차가 다니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장에서는 중국 경찰 공안이 사고 현장을 철저하게 통제를 하고 있어서 취재에 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예, 잘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의 김윤수 기자였습니다. 자, 황승택 기자. 네. 자, 근데 지금 중국에서 여러 가지 정보를 좀 통제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좀 나오고 있어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그 공안들의 상당히 좀 통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좀 전해지고 있는데요. 한국 공무원들의 좀 숙소까지 계속 이렇게 따라다니면서 지금 어떤 발언이라든지 이런 것도 못하게 하고 있는 것으로 알았는데 일단 사고의 가장 큰 어떤 원인을 밝혀줄 수 있는 건 한 두 가지로 추정이 되는데요. 일단 저 운전자의 어떤 블랙박스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리고 보면 지금 운전자가 어떤 상황에서 저기 있는 난간에 진입을 했는지 그리고 자동차의 주행
상태라든지 어떤 성능의 문제는 없었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한치의 오해가 없도록 중국 정부도 투명한 정보를 공개해야 할 것이고 우리 지금 행정부 차관이 현지 조사에서 지금 사고를 수습하기 위해 나가 있는데 우리 유족들의 이런 요구들이 관철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충분히 발휘해 주길 기대합니다. 예, 김태현 변호사. 예. 어쨌든 우리 관리들이 쭉 갔기 때문에 현장에서 조사하는 과정이나 이런 데 다 같이 공동 조사를 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볼 수 있을까요? 어떻습니까? 안타깝게도 그 황스택 기자가 얘기한 우리가 어떤 행정적인 노력, 외교적인 노력을 통해서 중국 외교부 당국을 통하는 공항의 협조를 구하는 그것 외에 우리가 강제적으로 어디 그 수사 절차에 참여해서 하는 방법은 쉽지는 않은 것이죠. 예. 왜냐하면 거기 우리나라 사법권이 미칠 수가 없는 곳이 당연히 없는 곳인 거고 더군다나 저게 사실은 어떻게 보면 그 운전자를 조사하게 되면 금방 사고 원인을 알 수 있을 텐데 지금 운전사도 불행하게도 사망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고 원인을 우리나라가 직접적으로 조사하기라는 것은 공안의 협조가 없으면 강제적으로 우리가 강제력을 발동하기는 쉽지 않은 그렇군요. 좀 정확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될 텐데 걱정이 많습니다. 황스택 기자, 나머지 분들, 그러니까 사망자와 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분들 조금 전에 귀국을 했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인천공항을 통해서 한 5시경 인천공항에 도착을 해서 나머지 한 100분 넘는 공무원들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요. 예, 바로 저 장면이죠. 네, 그렇습니다. 일단 지금 그 정부 당국에서는 어느 정도 지금 저 공무원분들이 상당히 심리적 충격을 받았기 때문에 본인들이 원하는 경우에 한해서 심리 치료를 진행하고 그다음에 지금 그 연수 과정 자체가 전혀 끝나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저분들이 다시 연수원으로 도착을 하면 향후에 있는 연수 과정도 일단은 진행을 하기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저기 온 분 이야기를 좀 들어봐야 될 텐데 오늘 기자와 직접 만나서 한 이야기를 직접 들어보시겠습니다. 그래서 속도를 안 줄이고 제 생각에는 뭐냐면 기사가 브레이크 만나니까 쇠바우지 않나 생각됩니다. 스피드 마크가 안 떠나고 발바닥에. 그래서 참 우리가 참 많이 불안했어요. 거기가 그렇게 속도를 낼 만한 곳이었어요? 별로 아니었죠. 커브가 있기 때문에. 커브 지나고 바로 다리였거든요. 자, 사고 당시 상황을 저렇게 전하고 있는데 철저한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저희도 관심 있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